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파일을 열고 닫고 새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펜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펜툴로 닫힌 도형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또 펜툴로 열린 선을 만들기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툴로 곡선 만들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곡선을 조절하고 곡선에서 직선으로,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없이도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신데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던 아래 주소 네이버 블로그에서 포달 1달 이렇게 입력하시고 라인.가이드 AI 그 다음에 라운드가이드.ai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라인 가이드를 한번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펜툴부터 찾아야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도구 상자 툴박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도구입니다. 또는 2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도구인데요. 세 번째에 내려와도 또는 다섯 번째에 내려와도 펜툴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툴박스 도구 상자에 보시면은 어떤 도구들은 이렇게 가장자리 오른쪽 하단에 아주 작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어떤 도구들은 그런 것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도구들이 있어요. 자, 펜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아주 작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도구를 클릭하고 한 1초 정도 있으면 숨겨진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만약에 다른 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세 번째 내려와도 펜툴은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저와 함께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까 꾹 누르고 있다가 첫 번째에 있는 펜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툴을 선택을 하고 화면 안으로 들어와 보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펜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펜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가이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파란색 선들은 전부 가이드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도형은 아니고요. 또 가이드를 해제하지 않으면 선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선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그냥 바탕화면에 따라 그릴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첫 지점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내가 클릭한 자리에 파란색 사각형이 하나 생겨나는데요. 이 사각형의 이름을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생겨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 앵커 포인트를 따라서 선이 하나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을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는 앵커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점으로 가서 앵커 포인트는 이 패스의 방향이나 길이나 크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점으로 이렇게 와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새로운 앵커 포인트가 생겨나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처음 클릭했던 지점은 사각형이 투명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내가 클릭한 지점은 이렇게 내부가 색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으로 채워져 있는 앵커 포인트는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클릭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점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클릭.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지점에 클릭.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했던 앵커 포인트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펜 툴 옆에 동그라미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열려있던 도형을 닫힌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 패스가 빈 부분이 없이 닫힌 상태가 되는데요. 마지막 지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난 뒤로는 더 이상 패스가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앵커 포인트로 가서 클릭하게 되면 펜 툴의 사용이 종료된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닫힌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의 모서리 부분을 클릭, 그 다음 지점으로 가서 꼭지점에서 클릭, 다시 내려와서 클릭,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꼭지점 부분을 클릭. 자, 이렇게 꼭지점 부분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시죠? 자, 클릭만 하게 되면 우리는 직선으로 된 도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와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릭을 따라 하다가 잘못된 지점을 클릭하거나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는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상단 영문 메뉴에 에딧 눌러주시고 언두. 자, 여기에 있는 펜은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마지막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요 이름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펜 툴을 마지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언두 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옆에 보시면 컨트롤 플러스 Z라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우리는 에딧 와서 언두 사용을 해도 되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저는 에딧, 언두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 플러스 Z키를 누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플러스 Z를 눌렀더니 이렇게 한 단계가 뒤로 갔네요. 다시 컨트롤 플러스 Z 눌렀더니 다시 한 단계 뒤로 갔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Z 이렇게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누를 때마다 단계별로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 나는 실수로 너무 많이 뒤로 갔다 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쉬프트 Z를 같이 눌러주시면 다시 한 단계씩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쉬프트 키를 눌러가면서 45도의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45도의 직선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된 수평선, 그리고 90도 각도의 수직선, 그리고 45도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왼쪽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선이 아주 자유롭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90도 각도의 수직선, 그 다음에 또는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수평선 또는 45도 각도의 대각선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쉬프트 키를 누르면 안 되겠죠? 자, 쉬프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다음 지점으로 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패스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쉬프트 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다음 지점으로 와서 클릭, 또다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산처럼 생긴 직선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음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수평선 시작하러 왔더니 이 중간 단계에 패스가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펜 툴을 일단 한번 종료를 해 주어야 됩니다. 펜 툴을 종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도구 상자에서 펜 툴이 아닌 다른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펜툴이 종료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라인을 그리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시 펜 툴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우리 수평선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 쉬프트 키를 누르면 좀 더 정확한 수평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클릭하셔서 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더니 또다시 선이 따라 내려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선을 끊는 방법은 펜 툴을 한번 종료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더 이상 펜 툴이 아닌 다른 툴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펜 툴의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수평선을 이렇게 끊어진 수평선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클릭.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이 따라 나오지 않도록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 왼쪽에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바탕화면 한번 클릭. 다시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클릭. 그리고 바탕화면을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우리는 나란히 이어지는 수평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클릭만으로 도형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끊어져 있는 열린 형태의 직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곡선을 만드는 방법도 역시 시작 지점은 같아요. 우선 패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작 지점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옆으로 쭉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가이드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 정도를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의 크기나 방향이나 각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잘 조절하여서 저 가이드에 잘 맞는 이렇게 잘 맞는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은 곡선이 만들어졌는데 잘 모르는 직선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죠? 자, 이 직선의 이름은 핸들러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핸들러의 사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이 부분의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금 핸들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핸들러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음 지점이 이렇게 곡선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서 클릭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펜 툴을 종료해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는 선이 있기 때문에 펜 툴을 종료해야 다음 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펜 툴을 종료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볼록 이렇게 움직이는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 시작 지점은 당연히 클릭하셔서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지점은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와서 45도 각도를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죠? 쉬프트 키를 누르면 45도가 자동으로 우리 알게 되죠. 자, 이렇게 45도쯤 올라와서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해서 가이드에 딱 맞는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핸들러가 또 이렇게 양방향으로 있는 경우에 다음 지점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지점으로 와서 클릭해 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45도 지점으로 올라와서 드래그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핸들러가 나타나면 그 다음 지점은 자연스럽게 곡선이 나오므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지점으로 또다시 45도로 올라가서 드래그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지점으로 와서 클릭해 줄 겁니다. 이제 따라다니는 패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펜 툴을 종료를 해줄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곡선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곡선이 생겨나게 되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시 45도 각도 정도 올라와서 드래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핸들러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려와서 클릭만 하면 되죠. 자, 클릭한 지점에서는 내가 마우스를 이동시켜 보니까 뭐가 나오죠? 직선이 따라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지점으로 가서 클릭하셔서 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우리 곡선 만들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클릭한 지점하고 지금 클릭한 지점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45도 각도쯤 올라와서 드래그 해서 가이드를 따라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러가 있는 경우에는 따라오는 라인이 곡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지점으로 가서 클릭해서 곡선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펜 툴을 종료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펜 툴이 종료가 되었고요. 우리는 열려있는 곡선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닫혀있는 형태의 도형이 있는데요. 시작 지점은 어느 지점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꺾어진 부분을 시작 지점으로 잡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계속 올라가는 곡선만 했는데 이번에는 내려오는 곡선들도 있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꼭지점 부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한 중간쯤 오도록 이렇게 올라가서 드래그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서 곡선을 가이드를 따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지점으로는 우리 핸들러가 있기 때문에 곡선이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아까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 내려와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가이드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클릭하려고 했더니 가이드를 조금 벗어나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핸들러를 잘라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핸들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펜 툴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앵커 포인트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앵커 포인트가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아까 곡선이었던 라인이 직선으로 바뀌어 있네요. 이제 다음 지점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드래그 해줄 겁니다. 드래그 해서 이렇게 곡선이 가이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또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를 움직여 봤더니 내가 원하는 형태의 곡선으로 방향이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앵커 포인트를 잘라줄 거예요. 핸들러를 조절해서 핸들러를 한쪽 방향에 핸들러를 없애줄 겁니다.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가지고 오면 펜 툴 옆에 꺽쇠 모양이 생기고요. 이때 클릭하셔서 한쪽 방향의 핸들러를 없애줍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직선 형태가 나왔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가서 드래그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곡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려줄 때는 계속해서 핸들러를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지점으로 가서 다시 드래그를 해볼 텐데요. 이거 드래그 할 때 이렇게 가이드에 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크게 또는 너무 짧게 와서 이렇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컨트롤 Z하고 두 번에 끊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저 한 절반쯤 와서 드래그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끊어주고요. 다음 지점으로 와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곡선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앵커 포인트를 끊어 줄 거고요. 다음 지점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드래그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한 번에 드래그가 되었습니다. 다시 앵커 포인트를 끊어주고, 자, 다시 방향을 조절해서 드래그 가이드를 따라서, 자, 앵커 포인트를 끊어주고, 자,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다시 드래그 가이드. 자,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역시나 자동으로 닫힌 형태의 도형이 되면서 앵커 포인트의 사용이 완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곡선이 낮은 형태의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왼쪽 지점을 클릭하고 중간쯤 와서 드래그를 좀 크게 해줄 거예요. 드래그를 길게, 핸들러를 길게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핸들러가 나타나면 다음 방향으로 가는 곡선은 각도가 맞지 않죠? 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핸들러를 끊어주시고요. 다음 지점으로 와서 드래그 해줄 겁니다. 자, 역시나 다음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곡선의 각도가 좀 잘 맞지 않아요? 핸들러를 끊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까지 와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줘 봅니다. 곡선의 각도가 핸들러를 길게 당겨주니까 가이드를 따라서 잘 맞춰지네요. 자,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를 중간 끊어서 오셔도 됩니다. 자, 시작했던 지점으로 왔기 때문에 펜 툴이 종료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핸들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핸들러를 우리는 조금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은 여기 맨 위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흰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흰색 화살표는 우리가 핸들러의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핸들러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선을 만들었는데 어떤 형태가 좀 나랑 맞지 않고 잘 가이드를 따라서 조금 더 잘 조절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핸들러로 곡선의 각도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는 없고요. 모든 오브젝트가 보여지면서 모든 툴의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조금 이동시키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셀렉션 툴, 검정색 화살표로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면 나타난 부분을 드래그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입술 모양의 곡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면 가이드와 비교했을 때 곡선이 잘 만들어졌구나, 잘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무엇인가를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흰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된 지점과 연결된 부분에 핸들러가 나타나고 앵커 포인트를 각각 선택을 해서 내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